일본을 넘어 우주의 온천현이 되려는 오이타현은 사실 온천 말고도 할 게 많은 곳이에요. 오이타현의 북쪽에는 누구나 한번 들으면 잊을 수 없는 곳, 일본 속 USA 우사시가 있습니다. 우사시는 일본인들이 들어도 한 번씩 웃게 되는 이름인데 시 이름이 워낙 임팩트 있어서 관광 홍보물에도 한자와 함께 꼭 영문 대문자를 표기할 정도입니다. 시 인구 5만 명의 소도시 우사시는 제가 채널에서 꼭 소개하고 싶었던 곳인데요. 일본에서 지명에 안심이란 단어가 들어간 유일한 곳이자 저에겐 이번이 벌써 4번째 방문이 된 시골 마을 아지무 때문입니다. 아지무는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땅이라는 의미와 쌀의 창고라는 의미를 가진 원이 합쳐진 지명인데 아지무의 뜻이나 읽는 법 등을 일본인들도 궁금해하기도 해요. 인구 6,000명의 작은 농촌마을 아지무는 주로 포도와 쌀농사를 짓는 곳으로 작은 농촌마을임에도 국내외에서 연간 10,000명의 방문객이 찾아오는 놀라운 곳입니다. 아지무를 찾는 이유는 노하쿠라고 부르는 농촌민박의 특별함 때문입니다. 아지무는 일본에서 처음으로 농촌민박을 시작한 곳으로 고령화로 고민이었던 마을의 활기를 찾고자 주민들은 민박을 운영하려 했고 별도의 숙박 건물을 만들지 않고서 주민들의 각자의 집에서 있는 그대로의 민박을 운영해왔어요. 아지무가 특별한 건 잠만 자는 민박이 아닌 주인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고 있는 오래된 집에서 농촌의 일상을 함께 한다는 점입니다. 같이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이야기도 하고 교류를 한다는 게 아지무의 농박인데 일본 전국에서 아지무를 일본 그린 투어리즘의 성공 사례로 벤치마킹 해온 결과 지금은 여러 지역에 아지무식 농박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인근 국가들에서 농업 관련 기관들의 연수로도 많이 찾고 있는 곳이에요. 아지무 농박은 료칸처럼 정형화된 서비스가 아니라 매력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민박 서비스의 틀은 같지만 집주인의 취향이나 성격에 따라 자신 있는 요리에 따라 다르고 집주인이 어떤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 집에서 체험할 수 있는 것들도 달라지고 또 숙박객의 취향, 식성에 따라 계절에 따라서도 농박의 내용은 계속 달라집니다. 저희가 이번에 간 곳은 100년의 집 토끼에다입니다. 130년이나 되는 크고 오래된 집, 그리고 200년 된 쌀 창고를 응접실로 리모델링한 집인데 분명 오래된 집이지만 넓고 관리가 정말 잘 돼서 100년이란 시간이 잘 느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체크인은 4시에 이루어지는데 저희가 집에 도착하니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저녁에 먹을 두부를 만들고 계셨어요. 차 마시며 쉬다가 논에 가시는 할아버지도 따라가 봅니다. 농협에서 근무하시다 퇴직한 할아버지는 하우스에서 야채 재배도 하시는데 일본 전국에 있는 세븐일레븐으로 매일 납품된다고 해요. 저녁 준비도 같이 합니다. 미리 만들어둔 밥과 반찬을 그릇에 덜거나 차왕무시도 같이 만들어봤어요. 이날 저희가 아지무에 오기 전에 소바 만들기 체험을 했는데 직접 만들어 포장해온 소바면을 드렸더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이 집을 방문했을 때 이야기도 하면서 맛있는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そばは音を立てて食べるのがいい。本当は静かに食べるのがあれやけど、そばは音を立ててシュルシュルって。あ、外国の人はすするっていうのがあんまりできへんかな。できないと思いますよ。そうそう。 아침엔 식사를 하고 체크아웃 전까지 좀 쉬어도 되지만 모처럼 왔으니 할머니 손맛을 더 배워보고 싶어서 향토 요리 체험을 했어요. 떡 만들기를 배웠는데 보기엔 쉬워 보여도 해보면 모양도 엉성하고 팥도 균일하게 안 펴져서 몇 번을 해도 저희가 만든 건 티가 나더라고요. 만들자마자 바로 먹었는데 정말 맛있어서 영상 볼 때마다 또 가고 싶어집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만든 떡은 바로 미찌노에끼로 판매하러 간다고 하시는데 미찌노에끼를 가서 구경하고 사 먹어만 봤지 판매하는 것들을 제가 직접 만들어 봤다니 새삼 신기했어요. 아지무 농박의 요금은 1박 2식을 포함해 1인 8,800엔, 별도의 농촌 체험을 원할 시 1인 1,700엔이 추가되는 시스템이에요. 물론 농가 수익 증진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어르신들이 마을을 지키고 알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신다는 느낌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유후인이 관광객을 위해 한껏 꾸민 시골 마을이라면 아지무는 이렇게 일상 그대로의 일본 시골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일본어 소통에 문제가 없다면 물론 더 편하겠지만 30년 가까이 다양한 국가의 손님들을 대상으로 농박을 해온 베테랑 어머님, 아버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시기 때문에 언어가 안 통하더라도 일상의 교류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보통의 농촌 체험이 수학을 하거나 뭔가를 만들어보는 단시간의 체험에서 끝난다면 아지무의 농촌 체험인 농박은 체험보다 교류라고 해야 더 맞아요. 그래서 숙박객도 손님이라기보다 먼 친척집에 온 느낌으로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아지무엔 숙박 포인트 카드가 있는데 여기에 한 번 숙박하면 먼 친척, 10번 숙박하면 진짜 친척 이렇게 써 있어요. 토키에다 할머니를 비롯한 아지무의 농박 가정들은 손님들에게 정성이 담긴 일본 시골의 일상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도시에선 볼 수 없던 음식들, 외국인들에겐 일본의 문화가 담긴 음식이나 생활을 보여주기 위해 지금도 여러 서적들을 보며 고민하시는데 그래서 아지무의 농박이 더 가치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일본에 아무 연고가 없는 외국인도 시골집 주방에 들어가는 친척이 된다니 재미있죠? 아지무를 검색하면 여긴 포도의 마을인가 싶을 정도로 이곳을 상징하는 건 포도인데요. 원래부터 포도로 유명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유명 포도 산지는 대부분 혼슈 위쪽에 몰려 있는데 그중 가장 유명한 야마나시현처럼 아지무도 온도차가 심한 분지라 포도 재배에 적합했고 1960년대부터 아지무는 서일본 최고의 포도 산지가 되기 위해 집중적으로 포도를 재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아지무 하면 포도를 먼저 떠올리게 되었고 포도 재배 면적이나 수확량도 타 지역에 비해 크지 않지만 아지무 와인이 여러 상을 수상하고 일본 소믈리에들이 뽑은 일본 와인 베스트에도 선정되고 있어요. 일본에는 전국적으로 약 400여 곳의 와이너리가 있습니다. 그 많은 와이너리들이 셀 수 없는 수의 와인들을 생산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돋보인다는 건 쉬운 게 아니겠죠. 그 특별한 아지무 와인을 만드는 곳은 산림 속의 와이너리라 불리는 아지무 포도주 공방입니다. 여길 설명하려면 먼저 소주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요. 일본의 어느 마트, 편의점을 가도 있는 국민 소주 이이치고. 이 소주를 만드는 산화주류가 아지무라는 지역 그리고 농업에 대한 애착을 담아 운영하는 와이너리입니다. 아지무에서 포도 재배가 시작된 걸 계기로 1971년부터 와인을 만들기 시작했고 2001년부터는 방문객을 받기 시작했어요. 이치고 브랜드가 서민적인 수림에도 디자인과 문화활동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처럼 아지무 와인 역시 디자인은 물론 지금의 아지무 와인을 있을 수 있게 한 지역의 농업 문화를 매년 카탈로그로 보여줄 정도입니다. 아지무 포도주 공방은 1인 1000엔으로 10종류 이상의 와인을 직접 따라 마셔보며 마음에 드는 와인을 골라서 사갈 수 있고 건물 밖을 산책하기에도 참 좋은데 특히 전망대에는 꼭 올라가 보시길 추천합니다. 저는 여길 3번이나 왔으면서도 한 번도 전망대에 갈 생각은 안 했었는데 눈앞에 아지무의 전경이 한눈에 펼쳐지는 게 정말 너무 예쁘더라고요. 温地形状って朝と夜の寒暖差が起きやすくってですね、ブドウの糖度が上がりやすいとか果樹にとってはですね、いい条件になります。 오이타현은 닭고기 소비 전국 1위인 곳으로 닭튀김 토리텐이 대표적인 로컬 음식이에요. 토리텐은 일본의 일반적인 닭튀김 카라아게와 비슷해 보이지만 튀김옷에 계란을 더 많이 써서 바삭하고 닭껍질을 제거해 튀기는 게 특징입니다. 오이타현에서는 카라아게만큼이나 토리텐을 많이 먹지만 독특하게도 우사시는 카라아게를 대표 로컬 메뉴로 꼽고 있고 우사 카라쿤이라는 캐릭터도 있어요. 우사시에는 고퀄의 카라아게를 맛볼 수 있는 곳이 47점포나 있다고 하는데 그중 저희는 카라아게를 50년 이상 팔아온 우사시의 대표 노포 라이라이켄에 갔습니다. 카라아게만큼은 우사시에서 이곳을 발상지로 꼽는다고 해요. 워낙 인기도 좋아서 가게 옆엔 텐카토리라는 카라아게 테이크아웃 매장이 따로 있을 정도입니다. 라이라이켄은 카라아게류를 중화소바와 같이 먹을 수 있는데 평소 쇼유라멘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도 정말 맛있어서 왜 사람이 많은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곳의 인기 메뉴 가브리 모모 카라아게는 만화고기를 방불케 하는 사이즈에 놀라고 육즙 팡팡 터지는 촉촉함에 또 놀라게 돼요. 오이타 시내는 물론 LA와 하와이에 분점을 냈다고 하는데 정말 우사 카라아게의 맛을 USA에 전파하고 있는 곳이었어요. 아지무에 왔으면 아프리칸 사파리도 꼭 들려야죠. 벳부와 아지무의 경계에 있는 이곳은 115만 평방미터의 광활한 고원을 아프리카 케냐의 모습으로 재현했는데 메인이 되는 사파리 존이 아주 특별합니다. 사파리 부지의 전체가 동물들의 영역이고 사람이 걸어다니며 구경하는 공간이나 편의시설은 없습니다. 화장실은 물론 식당, 매점, 자판기 등 편의시설은 사파리 구역과 분리된 공간에 있어요.
사파리존은 오로지 자차나 사파리 정글버스를 이용해 돌아보는 게 특징으로 드라이브스루 형식의 사파리라 보면 돼요. 아프리칸 사파리는 동물들을 서식지 특성별로 분리를 해 산악지대, 초원, 암석, 숲풀, 물가, 모래밭 이렇게 6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워낙 넓은 지대에 차도 외에는 동물들의 공간으로만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의 동물원에 비해 더 여유롭고 자유로운 동물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때때로 정말 야생에 가까운 생태 환경을 관찰할 수 있어요. 오히려 동물들이 차에 갇혀있는 우리를 관찰하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들었을 정도입니다. 저는 이번이 2번째 방문이었는데도 와 소리가 계속 나올 만큼 좋았는데 처음에 왔을 땐 동물들보다도 이 광활함에 압도당했던 기억이 나네요. 아프리칸 사파리는 내 차로 우리 일행끼리만 둘러볼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천천히 보고 싶다면 천천히 가도 되고 한 바퀴 더 돌고 싶다면 당일 재입장도 가능해요. 저는 무엇보다 차 안에서 내가 듣고 싶은 노래를 틀 수 있으니 더 좋더라고요. 아이들이랑 온 경우 사파리 정글 버스를 타는 것도 인기가 있습니다. 11가지의 귀여운 동물 모양 버스가 있고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기 때문에 좀 더 가까이에서 볼 수 있어요. 렌트카로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꼭 한번 가보시기를 추천하는 곳입니다. 자차로 이동 시 주의할 점은 차 문은 꼭 잠궈야 하고 창문도 열면 안 됩니다. 동물들이 차로 가까이 오거나 차를 만질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중간중간 직원들이 차를 타고 다니며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럴 땐 당황하지 말고 급발진, 급브레이크만 조심해 천천히 다닌다면 안전하게 볼 수 있어요. 여기까지 아일랜드 트래블러가 소개해드린 오이타현 우사시 여행이었습니다. 후쿠오카, 벳부, 유후인 같은 유명 관광지에선 느낄 수 없는 큐슈의 색다른 매력을 찾고 있다면 다음엔 오이타현 우사시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도 아지무 농가민박 체험을 통해 일본 시골 가정집에서의 특별한 하루를 꼭 경험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この鮎は天然の鮎だから美味しいよ。養殖じゃないからね。美味しいですよ、このナスも。ナスも美味しい？あ、本当。ありがとう。日本のことわざに秋ナスは嫁に食わすなんてそんくらい美味しいっちゅう。秋にできるナスがありゃ